안녕하세요, 임진석입니다. 한국사 두 문자 암기 팁, 오늘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 문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흥미진진한 암기 팁들이 있는지 하나둘씩 보도록 하자. 조선시대 때 세계 지도, 조선 전기와 후기에 하나씩 암기해야 될 포인트가 있었어요. 자, 요 두 가지들 한번 머릿속에 꽉꽉 집어넣어 보자. 혼날리를 먼저 만들면은 후에 나중에 곤장 열대 맞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결국 맞는구나, 혼나는구나. 먼저 만들지 말자. 먼저 조선 전기요. 조선 전기에 제작된 세계 지도가 있었어. 뭐였는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있었어요. 자,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거 조선 초 태종 때 만든 세계 지도죠. 이 세계 지도 머릿속에서 이 장면 그 모습이 생각이 딱 안 나면은 찾아보고 체크하셔야 되겠죠. 자,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우리나라가 실제보다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었죠. 아프리카, 유럽까지도 표시되었었던, 가운데 중국이 있었던 그런 세계 지도. 아메리카 대륙은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었구나. 그 다음에 조선 후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근대 태동기 조선 후기에는요, 곤여만국전도라는 세계 지도가 조선 후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더라. 아메리카 대륙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세계 지도와 유사한 모습이죠. 이것이 언제 조선 후기임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에 뭔가 좀 서적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하나 한번 꼬집어 봤는데요. 조선 후기 농서를 한번 정리해 보자. 농업에 관한 내용들, 농법들을 정리한 농서들은 저자와 그 제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신속하게 농촌의 집을 지금 농촌 가서 막 빡세게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누구를 색출하려고 하나 봐요. 경찰이요. 뭔가 지금 긴급한 상황인가 봐요. 근데 보니까 범인이 최홍만인가 봐. 최홍만이 저쪽 산속 산림으로 도망쳤대. 어디로 갔나 봤더니 서쪽으로 가네. 서쪽 호수 쪽으로 갔대요. 근데 겨울이었어요. 막 얼음이 얼었는데 최홍만이 여유롭게 얼음을 해동하면서 여기서 놀고 있었대요. 경찰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예. 자, 조선 후기의 농서들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신속의 농가집성이 있어요. 신속의 농가집성. 예, 조선 후기의 여러 농법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세계 색출했다. 박세당. 자, 박세당의 색경이라는 농서 매칭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홍만선의 최홍만이 홍만선의 산림경지. 예. 자, 이 역시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농서로서 있다. 시기 이 저자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호수라는 사람. 자, 이 서호수라는 사람은 해동농서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우리의 해동, 우리의 농업 그 정보들을 정리했었던 우리의 농학을 체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정조식이다라는 사실까지도 파악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서수의 해동농서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뭐 백과사전의 격인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라는 이런 농촌생활 백과사전이라는 저서 역시 존재한다. 그래서 저자와 조선 후기 그다음에 이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약용이라는 이분이 나왔습니다. 이 정약용은 조선 후기 때 형이 왜 여기서 나와 막 이런 거죠.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나오고. 정약용의 저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실학에서 나왔고 그 이후에도 많은 주제에도 얼굴을 들이미는 대표적인 조선 후기 학자다. 자, 이 정약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정전이 됐나 봐요. 정전이 돼도 근데 이 정약용 이분이 여전히 여유가 있으시대. 마음이 좀 막 조급하고 막 소심하진 않으신가 봐.
근데 말이지 이 어둠 속에서 뭐 하고 계신가 봤더니 머리 스타일이 음료 아방가르드한 스타일이야. 이야, 이 머리 스타일 좀 어둠 속에서 신경을 썼나 봐요. 이게 뭐 드세요 봤더니 마가린을 먹고 계셔요. 아니 뭐 이런 거 느끼한 거 그냥 이렇게 막 몰래 드시고 계세요. 뭐라고 한마디 하시네. 목매인다. 사진을 찍어봐야겠다. 선생님 저랑 셀카 한번 찍죠. 이 사진은 유포하지 말기에 이렇게 해서 끝나는 스토리였습니다. 자, 이 정약용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정약용은 여전론, 정전론 또는 정전제, 자, 신학의 중농학파 신학자로서 두 가지를 제시했었어요. 토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여라는 공동, 마을 공동, 여를 단위로 두고서요. 이 여에다 토지를 분배하면서 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를 소유하는 공동 농장 제도를 제시했었던 학자가 정약용이었었다. 정전제는요. 우물정자처럼 그 한자의 우물정자처럼 토지를 구간으로 9개로 나누고서 이제 하나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여전제를 조금 수정을 했구나. 이렇게 정전제로 이어지기도 했었다. 그 다음에 정약용의 대표 저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정약용 저서의 3부작이다라고 하죠. 경세유표. 경세유표는 국가 경영 지침서예요.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그 정치 행정에 대한 그 거시적인 담론을 얘기했었던 게 바로 경세유표라는 이 저서고요. 그 다음에 목민심서. 목민심서는요. 지방관리를 목민관이다라고 한다면 이 지방관리 목민관이 어떤 업무들을 하고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들에 대한 지침서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 다음에 흠음신서가 있어요. 자, 이 흠음신서는 사법, 형법, 그 다음에 형벌에 대한 개혁, 이런 법체제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었던 게 바로 흠음신서였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뭐 있었나요? 마과회통이라는 의학서가 있었어요. 당시 종두법을 시행할 것을 건의하면서 천연두를 퇴치해야 된다. 전염병을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정보들을 담았죠. 그 다음에 아방강역권은 대표적인 역사 지리지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정약용이다. 이 사람은 앞서 봤었던 천주교 박해, 신유박해 때 유배 가서 많은 저서들을 남겼었지요.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 가서 생을 마감했었던 조선 후기의 천지학자 정약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조선 후기 건축물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선 후기의 건축물들은 일단 이전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각종 장식성들이 강화되는 시기예요. 누군가 돈을 냈구나. 지주들이 돈을 냈다. 건축물에다가. 그 다음에 분홍들도 후원을 하기도 했었다. 내가 돈 버는 거 좀 티를 내고 싶다라는 이런 시대인가 보다. 조선 후기 농업의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건축물도 후원을 받아 이렇게 커지는, 그리고 화려해지는 건축물들이 나온다. 한번 볼게요. 금치산자는 법원의 주사 공무원이 화내면서 엄한 소리를 확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가 봐. 뭐 근데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공무원은 이렇게 욱했나 봐요. 그러지 말자. 자, 금치산자, 금산사의 미륵전, 법주사의 팔상전, 이런 건축물. 그 다음에 화엄사의 각황전. 자, 요 세 가지 건축물, 조선 후기에 규모가 큰 건축물로 이렇게 텍스트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이렇게 후원을 한 양반 지주 세력들에 의한 이런 규모가 큰 여러 층으로 돼 있는 가운데가 막 통하면서 이제 큰 규모의 외형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건축물들이 대표적이더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볼까요? 노란색 싼 계란을 준대요. 누구한테? 멍멍이한테. 부잣집 개가 근데 암컷이면요, 싸다고 해서 안성남 성질이 안 나. 걔는 노란색 계란 잘 먹나 봅니다. 자, 노란색.
싼 계란, 논산의 쌍계사. 그 다음에 부자집게가 암컷이다. 부안의 개암사. 그리고 안성난다. 안성의 성남사. 자, 논산의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안성의 성남사. 이는 조선 후기 건축물로서 앞서 규모가 큰 것과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장식성이 강하다라는 측면. 장시성이 강하고 규모가 큰 거는 조선 후기의 공통적인 그냥 특성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봤었던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라는 사실을 시기로 당연히 매칭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 태동기의 암기 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근현대사로 넘어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